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우리가 재능 있다고 할 때 떠올리는 바로 그 생각 있잖아요. 그 관념의 정면으로 아니! 라고 말하는 아주 오래된 지혜를 한번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하는 압박감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세상은 뭐든 잘하는 사람, 만능 제주꾼을 최고로 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 압박감이 사실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네, 바로 다재다능이라는 덫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만능 인재가 되라고 계속 압박하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늘 느끼는 거잖아요. 이것도 잘해야 하고 저것도 잘해야 하고 정말 익숙한 압박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려 2500년 전에 한 현인이 여기에 대해서 그거 아니야 라고 딱 잘라 말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게 바로 이겁니다. 요즘 같은 생산성 지상주의 시대에 아주 강력한 해독제가 되어줄 공자의 놀라운 반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자의 반론. 논어에 담긴 아주 놀라운 선언인데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당시 고위 관직에 있던 어떤 사람하고 공자의 뛰어난 제자였던 자공, 이 둘의 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보세요. 균자, 도후자, 부도, 예. 훌륭한 사람은 다재다능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자가 자기 스승인 공자가 이것저것 재능이 정말 많다고 막 칭찬을 하니까 공자가 직접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한마디로 재능 많은 거랑 훌륭한 거랑은 다른 문제야 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은 거죠. 자, 이 두 가지 시선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제자인 자공은 우리 스승님은 하늘이 내린 성인이니까 당연히 다재다능하신 거다. 이렇게 봤어요. 거의 뭐 신적인 재능으로 본 거죠. 근데 공자 본인은 뭐라고 했냐? 아니야, 나는 젊었을 때 워낙 가난하고 미천해서 그냥 굳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잘하게 된 것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능력의 진짜 기원은 뭘까요? 나는 젊었을 때 미천했기에 이 말에 힌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재능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면 도대체 공자는 그 능력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이 단어, 비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비천한 일이나 천한 자빌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폼나는 그런 기술이 아니고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어쩔 수 없이 배우게 된 아주 현실적인 생존 기술들을 말하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공자의 능력은 화려한 재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술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공자는 자신의 능력을 무슨 대단한 선물 같은 걸로 본 게 아니라 그냥 고난의 부산물 정도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관점의 대전환 아닌가요? 우리가 보통 피하고 싶어 하는 그 어려움, 실패,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능력의 진짜 토대가 된다는 이야기니까요. 자, 그러면 이 재능이 언제 진짜 힘이 될까요?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능력의 진짜 목적을 보여주는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능의 가치는 결국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들이죠. 첫 번째는 재능이 낳은 오만, 김 대표 이야기입니다. 이 김 대표라는 사람이 자기 능력을 엄청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회사에 큰 기술적 문제가 터진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자만심에 빠져서 다른 사람 말을 전혀 안 들어요. 그게 문제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야 부하 직원한테 겸손하게 도움을 청하고 나서야 겨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재능이라는 건 겸손,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협력, 이게 더해져야만 비로소 진짜 힘이 된다는 겁니다. 이번엔 정반대의 이야기, 섬김의 힘을 보여주는 자준의 이야기입니다. 자준은 아주 가난한 농부였어요. 먹고 살려고 이것저것 쓸모없어 보이는 잡다한 기술들을 많이 익혔죠.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 맨날 놀림을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큰 불이 난 겁니다. 모두가 호동지동 패닉에 빠졌는데 바로 그때 자준이 나선 거죠. 자기가 평소에 익혀두었던 그 온갖 실용적인 기술들을 총동원해서 불을 끄고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어떻습니까? 평소에 비천하다고 놀림받던 그 기술들이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을 구하는 영웅적인 힘이 된 거죠.
이 두 이야기를 관통하는 공자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능력의 목적은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안식처를 짓는 데 있다. 나 잘났다고 뽐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써야 진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2500년도 더 된 고대의 지혜를 오늘날 우리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 이야기가 지금 당신에게 또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 교훈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다재다능함 그 자체가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것. 둘째, 진짜 강하고 끈기 있는 능력은 편안할 때가 아니라 고난과 비천한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내 재능의 진짜 가치는 얼마나 겸손한지, 그리고 그걸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 고대의 지혜가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겪었던 그 고난들, 과거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그냥 상처나 약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의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가장 강력한 기반이라는 거죠. 실패하고 넘어졌던 경험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고증감래라는 말이 있죠? 쓴 것이 닿으면 단 것이 온다. 쓴 경험의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달콤한 보상이 찾아온다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어쩌면 아주 개인적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의 당신을 이렇게 유능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당신만의 비천한 경험, 그 고난의 시간은 무엇이었나요?